지난 영상에서 create index 명령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인덱스를 추가했더니 10초 걸리던 쿼리가 10m초 만에 실행되는 마법을 경험했죠. 하지만 이 마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은 그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덱스의 엄청난 성능 향상을 맛보고 나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서 모든 검색을 빠르게 만들자. 하지만 화면에 쓰여 있듯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덱스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읽기 속도라는 이점을 얻기 위해 쓰기 속도와 디스크 공간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명백한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와닿는 비용은 바로 데이터를 쓸 때 발생합니다. 다시 도서관 비유를 들어보죠. 만약 새로 들어온 책을 그냥 바닥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책을 추가하는 작업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제목별, 저자별, 그리고 ISBN 번호별 새긴 카드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서의 업무량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습니다. 실제 인서트 문으로 비용을 계산해보죠. 화면 왼쪽은 기본 키 외에 인덱스가 전혀 없는 테이블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삽입하면 기본 키인 클러스터형 인덱스에 한 번만 쓰기 작업이 일어납니다. 총 한 번의 쓰기 비용이 들죠. 이제 오른쪽을 보시죠. 네임, 이메일, 에이지 컬럼에 각각 인덱스를 추가했습니다. 똑같은 인서트 문을 실행하면 기본 키에 한 번, 그리고 3개의 보조 인덱스 B+3에 각각 한 번씩 총 4번의 쓰기 작업이 발생합니다. 단 하나의 데이터 삽입 비용이 4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쓰기 증폭, 즉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이 쓰기 증폭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인서트 명령 하나가 아래에 있는 모든 B+3 구조를 수정해야 합니다. 왼쪽의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물론이고 네임, 이메일, 에이지에 대한 보조 인덱스까지 모두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모든 인덱스가 쓰기 작업에 대한 세금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덱스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작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화면 왼쪽의 읽기 중심 앱을 보시죠. 블로그나 뉴스 사이트처럼 한 번 쓰고 수백, 수천 번 읽히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경우 쓰기 비용이라는 세금은 충분히 감수할 만하죠. 인덱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쓰기 중심 앱은 상황이 다릅니다. IoT 센서 데이터처럼 초당 수백 개의 데이터가 쌓이는 경우죠. 이런 시스템에서 인덱스를 많이 만들면 쓰기 페널티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용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디스크 용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디스크는 저렴하죠. 진짜 비용은 램, 즉 메모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버퍼풀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B+3 페이지를 캐싱해 둡니다. 찾는 데이터가 램에 있으면 나노초 단위로 접근하지만 디스크에서 가져와야 하면 밀리초가 걸립니다. 수십만 배의 차이죠. 그런데 불필요한 인덱스가 너무 많아져서 전체 데이터 크기가 램 용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는 계속해서 뜨거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내쫓고 차가운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캐시 스래싱이며 서버 성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인덱스가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공간만 낭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추측을 멈추고 데이터베이스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거의 모든 SQL 데이터베이스는 explain이라는 키워드를 지원합니다. 쿼리문 앞에 이 키워드를 붙이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계획으로 쿼리를 실행할지 알려줍니다. 화면의 실행 결과를 보시죠. 복잡해 보이지만 MySQL에서는 타입 컬럼을, PostgreSQL에서는 실행 계획의 작업 유형, 시퀀셜 스캔이나 인덱스 스캔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explain 결과는 이 속도 계층에 따라 해석하면 됩니다. 가장 느린 것부터 가장 빠른 순서입니다. 가장 아래 거북이, 올 또는 시퀀셜 스캔은 풀 테이블 스캔을 의미합니다. 테이블의 모든 행을 다 읽었다는 뜻으로 큰 테이블에서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 위 달팽이, 인덱스는 인덱스 트리 전체를 스캔한다는 뜻입니다. 올보다는 빠르지만 여전히 인덱스의 모든 항목을 읽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레인지는 인덱스를 사용해 특정 범위만 스캔했다는 의미로 좋은 신호입니다. 비행기, 레퍼런스는 인덱스를 통해 특정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마지막 로켓, 콘스탄트는 기본 키나 고유 키로 단 하나의 행을 찾아냈다는 의미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 그림이 두 방식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왼쪽의 풀테이블 스캔은 그저 테이블 전체를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무식한 방법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인덱스 스캔은 B 플러스 트리를 타고 내려가 원하는 데이터 앨리스햇을 빠르게 찾은 뒤 테이블의 해당 위치로 딱 한 번만 점프합니다. 익스플레인을 봤을 때 여러분의 쿼리는 항상 오른쪽 경로를 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인덱스 튜닝의 5가지 황금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디널리티입니다. 카디널리티란 전체 행의 개수 대비 특정 컬럼에 얼마나 많은 고유한 값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메일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모든 값이 거의 고유하면 카디널리티가 높다고 하고, 성별이나 활성 비활성 상태처럼 몇 가지 값만 반복되면 카디널리티가 낮다고 합니다. 핵심 규칙은 카디널리티가 낮은 컬럼은 단독으로 인덱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별 컬럼을 인덱싱하고 여성을 검색하면 전체 데이터의 50%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테이블 전체를 읽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하고 인덱스를 무시해버립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카디널리티 컬럼과 함께 복합 인덱스를 구성하거나 전체 중 1%만 해당하는 특정 값을 자주 조회한다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복합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다룹니다. 바로 왼쪽 접두사 규칙입니다. 화면처럼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 순서로 복합 인덱스를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시죠. 전화번호부와 같습니다. 성으로 먼저 정렬되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정렬되죠. 이 전화번호부에서 본드라는 성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죠. 본드라는 성을 가진 제임스를 찾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임스라는 이름만으로 사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전화번호부가 이름 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복합 인덱스에서는 정의된 컬럼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쿼리는 반드시 인덱스의 왼쪽 컬럼부터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B 플러스 트리는 가공되지 않은 원본 값을 저장합니다. 함수의 결과값을 저장하지 않죠. 화면 왼쪽에 나쁜 쿼리를 보시죠. 오더 데이트 컬럼에 이어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오더 데이트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의 날짜를 가져와 이어 함수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2023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풀테이블 스캔이 발생하고 말죠. 오른쪽의 좋은 쿼리처럼 항상 쿼리를 수정해서 인덱싱된 컬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B 플러스 트리가 효율적으로 범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커버링 인덱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매우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찾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중 조회는 비용이 비쌉니다. 만약 쿼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인덱스 안에 다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커버링 인덱스입니다. 화면의 예시처럼 유저 아이디로 스테이터스를 조회하는 쿼리가 자주 실행된다고 합시다. 유저 아이디에만 인덱스를 걸면 스테이터스 값을 알기 위해 테이블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하지만 유저 아이디, 스테이터스로 복합 인덱스를 만들면 인덱스의 리프 노드에 이미 스테이터스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능은 극적으로 향상되죠. 마지막 규칙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인덱스는 좀비 인덱스입니다. 쓰기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CPU와 메모리를 소모하지만 읽기 성능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인덱스 사용 통계를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쿼리를 사용하면 MySQL이나 PostgreSQL에서 사용되지 않는 인덱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쿼리를 실행해서 읽기 스캔 횟수가 0인데 쓰기 횟수만 수백만 번인 인덱스를 발견한다면 과감히 삭제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가 고마워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인덱스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테이블입니다. 행이 1000개 미만이라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메모리 한두 페이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풀스캔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납니다. 둘째, 빈번한 대량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매일 밤 데이터를 대량으로 적재한다면 차라리 인덱스를 잠시 삭제하고 데이터 적재가 끝난 뒤에 인덱스를 다시 만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셋째, 대부분의 값이 널인 컬럼입니다. 이런 컬럼은 인덱스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인덱스는 읽기 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쓰기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둘째, 램이 성능의 한계입니다. 너무 많은 인덱스는 버퍼 풀을 오염시켜 성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셋째, 익스플레인을 믿으십시오. 결과에 인덱스 스캔이나 레퍼런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덱스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튜닝은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특히 카디널리티와 왼쪽 접두사 규칙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튜닝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갖추게 됐습니다. 코드, 내부 동작, 그리고 튜닝까지 모두 다뤘죠. 대망의 마지막 영상에서는 이론의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10억 개의 키를 가진 B+트리의 높이는 과연 몇일지 수학적으로 증명해보고 B+트리의 현대적 경쟁자인 LSM 트리를 만나보겠습니다.